좋을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자신 이제는 보수, 진보, 중도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라면서 진취적 정당을 내세우고 있죠. 진보 성향의 정책 구상도 잇따라 내놓으면서 정말 이 보수권을 떠나 진보, 보수 모든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보수란 말 좋아하지 않다라면서 이념에서 탈피할 것을 얘기했고요. 배고픈 사람이 빵을 살 돈이 있는 게 실질적인 자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본소득을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러므로써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노력을 펼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또 반대로 어떤 그 안보 쪽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북 관련해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에 처하게 되자 북한 요청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꼬집기도 했는데, 즉 경제에 있어서는 약간 진보 성향을 보이면서 안보에 있어서는 그간의 보수 성향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내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방향 자체는 김종인 위원장의 방향 자체는 동의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당내에서 이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중진 같은 경우에 당장 지금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려를 표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요. 이슈는 선점하는데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당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런 말을 던지는 것이 과연 책임질 수 있겠냐 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기본소득만 해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스스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내서 당이 준비를 한 상태에서 띄워야 다음 추가 질문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 개인이 개인 플레이를 해서 한다고 하면 경제학자로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태도를 보면 저는 복지나 경제 분야는 진보적 성향이고 이념적 분야는 보수적 성향인 것 같아요. 네. 그건 개인의 성향일 수 있지만 당을 이끄는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본인의 생각만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당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돼요. 당의 구성원들이 과연 이걸 뒷받침할 수 있을 거냐. 또 어쨌든 그런 기본소득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진보와 보수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어떤 정책으로 그러면 통합당이 국민들을 설득할 거냐 하는 부분에 의한 어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만사항이 나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방향 자체는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현재 실추돼 있는 통합당의 지지를 끌어올리는데 이런 이슈를 선점하는 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뒤에 뒷받침되지 않고 이게 그냥 말로 끝나버리고 실제적으로 정책으로 입안이 안 되게 되면 도리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사람들의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지만 진심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컨센서스를 이룬 다음에 발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방금 최 교수님께서 이 부분 얘기를 하셨죠. 당 내에서 여러 가지 반발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당내 잠룡으로 꼽히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행사가 있었는데 여기 특별 강연에 나서서 김종인 위원장을 저격하는 것 같은 발언을 그야말로 쏟아냈습니다. 평론가님, 어떤 발언이 있었는지부터 좀 먼저 짚어주실까요? 진보의 아류가 돼서는 우리가 영원히 2등이라고 했고요. 네. 히딩크, 외부 용병 이런 표현이 전부 다 김종인 위원장을 빗댄 것이겠죠. 그러면서 보수의 전통성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된다. 보수라는 말을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행사 자체가 최근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을 하는 장제원 의원이 주최한 행사고, 네. 이 자리에 또 무소속 권성동 의원, 홍준표 의원 등이 왔어요. 그러니까 반 김종인 세력의 어떤 규합 행사가 아니었냐는 평가를 받을 정도인데 저는 마냥 나쁘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 친박과 비박 사이에 뿌리 깊은 갈등이 있었을 때는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우는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비박계 의원들과 같이 일을 하고 많이 도와주면서도, 아니 그런데 우리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 당시 어떤 이 계파 싸움의 중심은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말 잘 듣느냐 안 듣느냐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논쟁을 보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에게 찬성 반대가 아니라 보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되살릴 것인가. 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측은 보수라는 가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파격적으로 나가자. 경제 정책은 우리가 진보의 정책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는 쪽이고, 원희룡 지사나 장제원 의원 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보수의 가치가 실패한 건 아니다. 보수의 정치가 실패했을 뿐이지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재정 건정성이나 재무 건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들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정책 논쟁, 이념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저는 이러한 논쟁은 논쟁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이 미래통합당의 어떤 외연이 확장될 수 있다면 이런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 또한 그런데 역설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만약 비대위원장 안 됐으면 이런 경제정책을 중심으로 한 논쟁 자체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논쟁, 좋은 논쟁이 일어나는 것 또한 김종인 효과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통합당 내 논란, 분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선명성을 갖추기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좋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정책 구상을 내놓으면서 대권 주자를 키우겠다라는 그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실제 이 보수 진영에서 대권 도전을 천명한 야권 잠룡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직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보이는 인물들은 없는 것 같은데 홍준표 의원이라던가 원희룡 지사 좀 뚜렷하게 이제 반대 의견을 냈고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떤 관계를 유지해 나갈지 좀 고민이 되기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의 임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이기 때문에 네. 그 지방선거의 어떤 성적표를 보고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해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 전까지는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무소속인 홍준표 의원 복당 문제도 저는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야 결정이 날 것 같고 유승민 의원 사실 이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김종인 위원장의 노선이랑 유승민 의원의 노선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썩 가깝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단은 물밑에서 조용히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